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날씨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에 참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를 들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흑해 쪽을 이제 뚫지를 못하면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도 러시아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서방의 재래식 무기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월하지 못하다 했을 때는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말고 재래식 무기 중에서 러시아나 서방의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서방이 재래식 무기도 월등히 우수하다. 그래서 흑해 쪽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진격을 해서 돌파를 하고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러시아 재래식 무기나 서방의 재래식 무기나 서로 비슷비슷하고 어느 한쪽이 재래식 무기가 월등히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지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지만은 전쟁이 없을 때에도 반드시 국방력을 아주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에 비무장화, 중립국, 그걸 지금의 러시아 쪽에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그 다음에 중립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입하지 말아라. 나토 같은 데도 가입을 하지 말고 비무장화, 중립국, 그런 상태로 두어라.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전쟁을 끝내고 지금의 러시아가 차지한 부분을 러시아 쪽이 한테 넘기고 전쟁을 끝낸다고 해도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 다음에 중립국, 어디든지 나토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지 말라. 그걸 이제 어기면은 또다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비중립국, 비무장화,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에 기존에 있던 핵무기, 모든 거, 각종 군사 무기는 폐기해라. 비무장화 해라. 무장 해제를 해라. 그리고 중립국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어디도 회원국에 가입하지 말라. 그러면은 침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경우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 공격을 했잖아요. 그 흑해 쪽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뭐한 일이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점령지를 넘기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음이 또 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무장화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나라가 하여튼 아주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핵무기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군사 무기가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중립국이고 회원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자주 국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국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번처럼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 결국은 패배가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무기를 자급자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은 무인도라든가 이런데 각 나라에 소속이 안 된 무인도는 없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소속된 나라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군수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무장 해제를 하면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 약속은 해놓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무장 해제는 안 되고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핵무기까지. 그리고 군사 물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우크라이나 국토 안에다가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사 무기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자체 공급을 해가지고 공수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전쟁을 끝내고 지금의 점령지를 넘겨준다고 해도 다음에는 절대로 전쟁이 나더라도 외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으로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도와준다 해도 빌어먹는 무기도 없는 국가가 빌어먹는 군수물자를 지원받아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눈물겹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할 수 없다, 그런 교훈을 얻었잖아요.
저도 지금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거 봤습니다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도 참 지진 때문에 엄청나게, 지진 일어난 게, 계속 얼마, 또, 가끔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땅을 사가지고 국가를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 일본의 열도라는 것은 사람이 살 장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땅을 사가지고, 일본의 국가 전체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그러니까, 만일에,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을 사면은, 지금 일본의 지금의 열도, 그 정도 면적보다 더 큰 땅을 사요. 사고는 이 땅을 어느 국가에 소속시키지 말고, 국가 소속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국가를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그렇게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일본의 땅은 앞으로 점점 지진이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그 열도를 버리고 다른데 일본의 지금 열도 땅보다 2배, 3배 정도 땅을 사가지고 국가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에 소속된 그 땅을 사더라도 완전히 이 땅은 그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일본 소속으로 만들게. 옛날에 알래스카 같은 그런 땅도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소속이었는데 다른 나라 소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땅을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일본 땅에 2배, 3배 사가지고 이 땅은 어느 나라에 소속하지 않고 완전히 다 팔아가지고 일본 땅 소속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옮겨야 합니다. 일본을 옮겨야 대책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하고 땅 싸움을 많이 전쟁을 옛날에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옛날 조상들도 섬나라가 얼마나 살기 어렵다. 그래서 섬나라보다는 한국의 섬나라가 아닌 나라를 그렇게 탐을 내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이라든가 나라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얼핏 얘기는 들었지만은 국가도 옮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다른 곳에 땅을 사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국가 전체를. 세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진이 많이 나는 데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많이 짓다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파괴된다. 그러면은 그 원자력 재앙이 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그 원자력 지금의 우리나라 전 세계의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짓다 보면은 원자력 재앙이 옵니다. 원자력 폭탄
때문에 재앙도 오고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재앙이 와요. 그 둘 다 합쳐서 원자력 재앙이 온다. 그 일본 같은 데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장소가 못 됩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속 짓다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완전히 뒤엎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다에 침몰한다. 완전히 전 세계는 원자력 재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국가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재래식 무기 플러스 핵무기까지 완벽하게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핵무장화를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국가는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바로 러시아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데 땅을 사 가지고 또 제2의 국가를 또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땅을 사가지고 제2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속국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전 세계 군수물자 최고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가 2번 이상 넘보지 못하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나토 회원국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무장화를 핵무기를 포함해서 완전 무장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면은 바로 전쟁이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전 무장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그 전쟁으로 많은 그 파괴와 피로감에 지쳐 있어서 약화된 상태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면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제2의 속국을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있는 우크라이나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제2의 국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핵무기를 포함해서 완전 무장화를 시키고 핵무기도 보관하고 로켓 발사도 세계 수준으로 무기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에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지진이 계속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력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가지고 원래 원래 대게를 2마리 시켰는데 대게 한 마리에다가 홍게 2마리가 나왔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를 보니까 전부 다 흑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흑이라는 거는 검을 흑자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에 전부 다 검은 흑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병들은 개를 삶아서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입니다. 왜냐? 바다가 다 썩어서 환경 오염이 됐는데 바다에 사는 해조류, 해산물도 전부 다 병이 듭니다. 우리의 해산물 병이 든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이 썩어서 해산물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고기도 죽는 마당에 병 들어있는 고기들이 거의 다 한 70-80%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병들지 않은 수산물은 없게 됩니다. 뭐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병들어 있는 걸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자꾸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다. 인간이 환경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것이 돌아온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렇게 한자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깊이 생각하면은 서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 동해안에서 옛날에는 바다가 환경 오염이 안 돼서 바다가 썩지 않았을 때는 병이 든 고기라든가 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에는 전부 다 그 바닷물이 썩어서 그 개나 고기나 잡아서 보면은 전부 다 병 들어 있습니다. 병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할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골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정부 여인에 대한 암살 테러 행위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업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니까 가계세가 7개월치나 밀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돈만 벌고 잘 살겠지. 가계세도 내지 못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폐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돌아가는 것이 극과 극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요인에 대한 암살 테러 행위 같은 것은 극과 극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고 사건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극과 극으로 간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 다음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던 시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요즘에는 반대잖아요. 정말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세세하고 악랄한 그런 내용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극과 극으로 되는 경향이 많아요. 가짜든 진짜든 간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전부 다 정계라든가 학기라든가 모든 사계에 있는 내용을 아주 완전히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상 텔레비 같은 데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늘상 본다. 그래서 그 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게임, 악랄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보고 나도 한번 살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여러 가지 매스컴,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살인사건도 게임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발전돼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번과 같이 그렇게 정계 요인을 암살하려는 테러 행위까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은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오는 것이 역기능,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를 켜고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늘상 우리는 정보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보 바다에 빠져 있어요. 늘상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해서 극과 극으로 가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앞으로 병이든 수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 해조류, 조개류, 폐류, 모든 바닷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모든 종류의 해산물들이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하는 걸 갖다가 자업자득, 그 다음에 인과응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사람이 다시 먹게 돼가지고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된다. 그것도 어떤 의미를 확대하면은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